안녕. 안녕. 얌스. 왜 이렇게 쳐듣죠? 아닌데요. 얌스! 오늘은 5번째 촬영. 우리 초반에 똑같은 얘기를 왜 2번 하는 느낌 들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산문화재단에서 하는 아트 체인지업의 사업에 우리가 선정이 돼가지고 하고 있는 타치타치고요. 네. 오늘은 5번째입니다. 네. 오늘 뭐 하죠 우리? 오늘은 이제 왔어. 또 긴장되네. 왔어. 왔어. 지금 옆에서도 왔어, 장정들이 왔어. 막 쳐다보고 왔어. 있거든요. 5명 왔어. 어쨌든. 오 왔어. 그동안 치치, 저희 원래 하던 컨텐츠 치치에 오셨던 그 아티스트 분들이랑 또 타치타치 때 와주셨던 정신없다. 아티스트 분들을 모시고 오늘은 커뮤니티 즐거운 이야기를 또 한번 담소를 나눠보고자. 맞아요. 네. 오늘은 그래서 되게 여러 장르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부산에서 활동하고 계신 아티스트들을 모아서 네. 같이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해볼 예정입니다. 맞습니다. 커뮤니티 재밌게 봐주시고 네. 그러면 소개를 하도록 한번 해볼까요?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타치타치에 나와주셨던 네. 누구죠? 홍석진 감독님. 첫 아티스트. 번째 오케이 네. 첫 번째는 홍석진 감독님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치치에서 1회에 나와주셨던 분이에요. 이 공간의 주인이기도 하신 그렇죠. 김영탁, 네. 김프로님 네, 김프로님 참석해 주셨고요. 그리고 우리 오늘의 약간의 홍일점? 게스트의 홍일점이시. 홍일점? 네네. 누구시죠? 그 지성미를 갖추신 우리 미주리 작가님, 네, 이미주 작가님 오셨고요. 이민주 작가님 그리고 마지막 우리 게스트분 최근에 제가 이분 공연을 기획하신 공연을 보고 왔거든요. 제일 핫한 공연 아니었습니까? 준내간지 아우 준내간지. 아니 그 세상 핫한 부산 피플들은 다 모였어. 맞아 어머 맞아. 어떡해. 너무 좋은 기획의 재밌는 공연을 최근에 보고 와가지고 오늘 이제 마지막 게스트인 정한이 오빠, 강정한 씨 네. 오시면은 또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한 분이 못 오셨어요. 네, 이번에 타치타치 때 이봉미 선생님께서 같이 참여해 주시기로 했는데 아쉽게도 오늘 일정이 네네 일정도 그렇고 그래서 불참하셨지만 그렇지만 6명이다. 6명이다. 많다. 충분하다. 충분. 아쉽긴 하지만 그러면 우리 총 저희를 포함해서 6명의 아티스트를 모시고 타치타치 커뮤니티를 시작해보지! 차란! 우리의 게스트들. 엄청나다. 약간 그러니까. 군대 같은 느낌 아이가? 이렇게 많은 적은 해피피플 이후로 처음이야. 가짜로. 어떻게 우리 타치타치에 오셨던 석진 감독님부터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드릴까요? 안 보셨던 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안녕하십니까. 저 영상으로 작업하는 홍석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무대 기획과 연출하고 있는 강정환입니다. 통일점. 저 그림 그리는 이미주. DJ 프로듀서 활동하고 있는 DJ 김프로입니다. 예. 우리 첫 시작에 서막을 열어주셨던 그렇죠. 김프로. 치치의 서막. 객갈라 다 같이 객갈라 헛구역질까지 하셨어요. 그때. 네네. 김프로 씨는 천재의 길을 알려주신 분. 일장 김프로. 블로그로 천재의 길을 가고 있는. 자기 주장으로 네. 어떻게 뭐 잘 지내시는지 최근에 뭐 근황부터 얘기를 좀 해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먼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정한이 오빠 최근 전시. 그렇게 핫했다고. 아니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죠. 그런 전시를 본 적이 없으니까 소리가 주가 되고 또 어떤 전시도 빛을 이용해서 소리랑 같이 이렇게 전시를 하셨는데 되게 재밌었고 어떠셨어요? 사람들 꽤 많이 왔잖아요. 네, 좀 딱 맞게 온 것 같아요. 딱 2단계 됐는데 원래는 100명 넘으면 안 된다 하더라고요. 스텝이 한 20명, 당일 스텝이 이제 20명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온 사람들 한 70명 정도 되는 것 같아가지고 딱 100명 안 넘게 딱 온 것 같고 힘들었죠 그게. 제 욕심을 많이 내가지고 그걸 한 팀에도 좀 모자라는 그런 규모인데 2~3명이서 그걸 다 해서 이제 미안하죠. 이제 그 친구들한테 미안하고 그 친구들 없었으면 이게 되지도 않았고 제가 다 맞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겸손. 아니 진짜로 네. 없었으면 안 됐었어요.
이거 비꼬네? 어? 비꼬고 있네. 게스트 제가 모셨어. 무슨 오늘 안 취해가지고 내가. 제가 무슨 비꼬입니까? 아니 근데 최근에 저도 이제 석진 감독님 작업에 같이 했었거든요. 커뮤니티. 근데 그때도 느꼈지만 기획하시는 분들의 맨 마지막 작업은 사과인 것 같아. 항상 뭐 감사하고 이런 부분은 뭐 죄송하다 이런 건 좀 미안하다 이렇게 항상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 제대로 보여준 적이 없어서 하려고 했는데 욕심이 너무 과해져서 그게 약간 이틀 동안 쌓였던 어떤 붉은? 약간 그런 거 오. 폭발하고 싶어서 사실 문화예술은 이제 그만할까 말까 오, 진짜? 그만해야겠다 사실 너무 힘들게 사니까 이거. 사는 게 힘들어서. 가난하고 이러니까 그만해야겠다 싶었는데 이거 마지막으로 해야겠다 라는 심정으로 이제 했는데 그게 이제 욕심이 엄청 과했죠. 고생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이제 끝이에요? 오빠 결심대로? 이제 그러게. 이 문화계에서 나가는 거예요? 못 나갈 거. 그래서 솔직히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못 나갈 거는 배우는데 안 그거 돼. 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서 계속 하게 돼. 아 근데 이번 공연 같은 전시 같은 공연 몇 번 더 해줘야 돼 부산을 위해서. 아 진짜로. 진짜. 난 너무 좋았어. 응. 근데 찬조할게. 박찬. 10,000원. 나도 계좌이체. 나도 계좌. 그래서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돈 버는 거 조금 더 하고 하면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보통 우리 다들 투잡하지 않나? 맞지. 뭐 행사나 교육이나 이런 쪽으로 돈을 벌고 맞아. 또 자기 개인 작품 하고 싶을 때 또 하고. 그렇죠. 이제 교육을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약간 이제 그래서 12월 달에도 뭐 행사들이 있는데 막 방송국에서 하는 연출 같은 거 좀 열심히 해서 이제 그걸로 돈을 벌어서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죠. 먹고. 그렇군요. 네, 이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제가 해본 생각해보니까. 근데 나는 오빠가 저런 생각으로 뭔가 기획을 했다는 거는 몰랐어. 그냥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게 있었어가지고 하는 줄 알았지. 뭔가 이거를 종집으로 찍어가지고 이거 막 하고 이제 끝내야겠다. 뭔가 피날레 이런 느낌인지는 몰랐어가지고. 맞아. 그래서 그 예산도 처음 지원해서 받은 거고 그런 또 여행도 갔다 왔는데 여행에서 봤던 것들도 한 번도 표출해 본 적이 없고 약간 계속 뭐 시키는 거 이렇게 하는 입장이었었는데 씨, 한번 나도 보여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맨날 이제 약간 시키는 거 많으니까 안 시키는 걸 해야겠다. 같이 봤잖아요. 왜 웃긴 포인트 왜 이렇게 허리가 아파가지고. 그렇죠. 너무 좋았던 게 나도 이제 오면서 계속 얘기했는데 이런 정한이라는 친구가 젊은 사람이 하니까 부산에서 이런 기획이 나오는구나. 그것만으로도 벌써 이제 어떤 설레임이 있었죠. 그래서 저는 이제 기대심 당연히 있고 이제 얼마나 멋있는 걸 할까 뭐 이런 마음을 갖죠. 아까 막 근황들을 말씀하셔서 나는 요즘 뭐 했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뭘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뭘 했는지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림을 많이 그리긴 했어요. 근데 그게 뭐 저의 개인적인 프로젝트로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그 제가 한 것들을 보고 또 뭐 다른 컨택들이 있어서 그 일에 또 충실한 그림들을 그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좀 제 기준에서는 되게 다양한 류의 그림을 그렸었던 그리고 있어요 지금. 활발하시구만. 저도 이제 그림도 그리는데 그러니까 뭐 공연 예술 같은 것도 하고 근데 공연 예술은 이제 혼자 못 하니까 사람들하고 같이 해야 되니까 그 좋은 점이 있어요. 뭐 내 혼자 내 의지대로 일어나서 책상 앞에 앉아서 이렇게 안 해도 돼. 모임을 미팅 하게 되면 준비해야 되고 만나면 또 회의해야 되고 진도 나가야 되니까 혼자서 자기 의지대로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막 해야 되는 거 좀 적어. 그럼 또 만나면 아이디어들이 막 터져 나오잖아요. 맞아. 쏟아져 나오니까. 저도 약간 요게 기대는 편이긴 합니다. 아, 만나는 거에? 네네. 만나서 소스를 얻고. 누구를 만나서 일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마감이라는 게 생겨요. 그러니까 데드라인이 생기니까 네. 그 맞아, 발생 맞아. 불 스타일이라 가지고 내가 그 시간을 쓰면서 깨부신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옛날에 한 번쯤 해보고 싶었던 거를 지금 하게 된 것 같아. 몰아서 결국에는. 하네. 아니 책 모임도 같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독서 모임. 독서 모임도 그러니까. 너무 뭐가 많은 거라.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나씩 해도. 진짜 나쁘네. 어. 그렇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래서 저는 좀 게으른 거를 조금 깨고 싶어가지고 계속 어떤 활동을 만드는 것 같아요. 쌤 있으세요? 혹시? 고민 중이신 거예요? 아니 근데 질문이 너무 좀 어려워서. 추상적이에요? 그럼 저부터. 음. 저는 애 태우는 거를 좀 깨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작업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삶 전체에서 내가 뭘 해도 너무 애타게 막 안달복달하면서 너무 마음이 조급하게 먹는 게 있어가지고 그냥 좀 편안하게 작업을 할 때도 이게 아니면 안 돼. 막 이렇게 되면 시야가 계속 좁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돼도 되고 저렇게 돼도 되고 일단 전 시안 언니가 저랑 같이 얌스하면서 했던 얘기 중에 제일 매번 곱씹는 거는 근데 우리가 재밌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 이 얘기 한 적이 있었는데 모든 작업을 할 때 계속 그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석진이 오빠 작업에 뭐 갈 때도 그렇고 땡솔 할 때도 그렇고 개인적인 작업을 할 때도 그렇고 근데 내가 재밌나? 지금 내가 재미없나? 이 생각 제일 많이 해서 내가 재밌는 선에서만 하기 너무 막 안달복달하지 않고 약간 그렇게 가는 거를 목표로 두고 있어요. 어차피 다 해야 돼요. 눈치 게임 하세요. 2분 걸리면 지금 같이 이거 말하면은 마시세요. 그래, 이거. 이렇게 이러면서. 러브샷 해야 됩니다. 좋아가지고 이 아저씨 누구나. 근데 미주 언니는 말한 거 아닌가? 뭐? 아니 그러니까 원래 느슨하게 하다가 시간을 정해놓고 한다고. 근데 또 있을 수도 있지. 아 그래 그렇지 그래. 또 말해야 되네. 뭐 근데 아까 그 김토론이 말씀하신 거랑 저도 비슷한 그 두 분의 어떤 그 욕심을 고집을 부리는 거. 버리는 거 그리고 고집을 조금 이렇게 가지면서 뭔가 이 협업을 하는 거 저도 그 두 개의 밸런스를 맞추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저도 혼자 일을 하지만 그러면서 또 제가 하는 일을 보고 뭐 어떤 협업이라든지 의뢰라든지 그런 일도 받아서 꽤 많이 하고 있는 편인 것 같은데 좀 그럴 때 어떤 중심점을 가져야 되는가가 매 케이스마다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어떨 때는 그냥 기본적으로는 제가 하는 작업을 보고 저한테 의뢰나 뭐 협업이 들어왔을 테니까 고집도 어느 정도 가지고 가야 되는 것 같으면서도 그리고 그렇지만 어찌됐건 같이 하는 무언가니까 그 양쪽이 다 뭔가 만족하는 뭔가를 내려면은 분명히 내가 해보지 못한 선에서의 어떤 타협이나 아니면 뭐 또 새로운 방향성으로라도 작업을 해가야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예전에는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조금 닫혀 있었다고 해야 되나? 그냥 뭐 어떤 면에서는 그냥 좀 더 고집을 많이 부렸었던 것 같아요. 이 일은 내가 못한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빨리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근데 요즘은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일을 한 번, 두 번씩 하다 보니까 나도 몰랐던 어떤 또 그런 어떤 뭐 재료라든지 어떤 그런 장르로도 빠져서 이런 것도 해보게 되니까 저 개인적으로 또 바운더리가 조금씩 넓어지는 것 같은 부분들이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옛날에 무조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어찌됐건 좋은 결과를 내야 된다는 강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좀 효빈 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부족하더라도 이런 부분 도전해보는 게 괜찮겠다. 근데 또 그럴 때 조금 고민이 되는 거는 만약에 저랑 같이 협업을 하는 사람은 또 그런 걸 바라지 않을 수 있잖아요. 이게 뭐 네 도전을 위해서 하는 거라기보다 좋은 결과를 내야 되는 게 그분의 어떤 목적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엄청 많은 부분들을 뭐라고 해야 되지? 뭐 어떤 커뮤니케이션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잘 판단하고 그거에 맞는 어떤 방향으로 매 케이스마다 이렇게 가려고 하는 그런 저도 시도를 하는 것 같아요. 결국엔 같은 맥락에서. 저도 이 얘기 들으니까 갑자기 떠오른 그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예전에 저도 계속 뭔가 최고 뭐 제일 멋있는 거만 계속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제일 좋은 그 남들 딱 봤을 때 그냥 바로 탁 오는 거 뭔가 이런 것들만 그러니까 너무 항상 긴장돼 있고 힘이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나는 무조건 이것만 해야 돼. 뭐 이거 아니면 안 돼. 뭐 나의 방향성과 조금 안 맞아. 이런 것들이 많은 것 같아서 곤조킴. 그래서 그걸 버리면서 점점 곤충. 조금씩 버려야지 하면서 좀 많이 편해졌고
아까 말한 외부 사람들 전혀 그렇게 하지도 않는데 내가 너무 지레짐작해서 하는 게 많았고 그리고 뭐 협업이는 작업할 때 투덜거리는 게 싫더라. 뭐 조금 뭐 안 맞으면 뭐 이렇게 제 스스로 뭐 계속 툴툴대는 제 모습이 첫 번째로 너무 싫고 계속 합리화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게 좀 저는 싫어서 그런 걸 조금씩 바꾸기만 해도 작업이든 뭐든 되게 편하게 네. 심적으로 크게 부담 안 가지면서 작업들을 계속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제가 이제 요즘에 한 1년 전서부터 중요하게 생각했던 키워드가 루틴. 루틴을 지키면서 살자. 동시에 루틴을 깨면서 살자. 그래서 뭐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뭐 매일 걷는 거는 루틴을 지키면서 하는데 다음날 안 하는. 똑같은 길로 안 가는 거지. 그 얘기 저번에 한번 해주셨거든요. 하고 작업도 이제 뭐 매일 작업을 하는데 그건 루틴을 지키는 건데 하루는 뭐 연필을 써든가 하루는 미화를 쓰고 하루는 목탄을 쓰고 뭐 아니면 하루는 사진을 찍어보고 뭐 미디엄을 달리하든지 그래서 그 아까 뭐 루틴 얘기 많이 하시던데 요즘 루틴이 좀 제일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좀 매일매일 하는 거 좀 많이 하려고 하고 또 평소 때 똑같이 하는 거 다르게 해보려고 하고 그리고 또 뭐 어떤 아티스트들은 뭐 일부러 핸디캡을 줘라 자기 자신한테. 어떻게? 그러니까 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션 그래픽을 많이 쓰니까 네. 뭔가 내가 이 컵을 표현하고 싶은데 나는 이거를 3D로 뭐 이렇게 구현해가지고 그거를 내한테 핸디캡을 주는 거야. 컴퓨터 쓰지 말자. 내가 이 컵을 뭐 하는지 뭘 하는데 뭐 초장을 만드는데 고춧가루를 쓰지 말자. 뭐 이렇게 핸디캡을 주면은 색다른 식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새로운 걸 나온다고 하는데 평소에 우리가 작업을 할 때 뭐 좋게 나쁘게 핸디캡을 많이 얻잖아. 우리가 안 원하나 해도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 작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거를 안 좋게 받아들이지 말고 그거를 핸디캡이라 받아들이고 뭐 좋게 또 작업으로 해석을 해도 되지 않을까. 그 과정에서 혼자 재밌게 놀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핸디캡 주는 거는 그러네. 저 같으면은 뭐 다리는 쓰지 말고 상체만 이용해서 움직이기 뭐 아니면 바닥에 배를 붙인 채로 움직이기 뭐 이런 거 하면 되게 재밌겠다. 아니 내가 오늘 우리 커뮤니티니까 어떤 질문하면 좋을까 하면서 막 이렇게 회의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오빠가 무슨 얘기 했었냐면 작업하는 과정 중에 언제가 제일 재밌는지가 궁금하대 자기는. 사람들 만나면 그게 궁금할 것 같다는 거야. 오빠가 방금 이제 쉬는 시간에 약간 얘기하기로는 작업이 매 순간 계속 재밌진 않고 어떤 땐 좀 처지다가 어떤 땐 재미가 팍 올라가고 이렇다 하셨는데 언제가 재밌는지 좀 궁금해요. 오빠는 언제가 제일 나는 이제 재밌으세요? 여러 씬들이 있으면 공연이라고 보고 그 씬들을 초반에 막 만들 때는 재밌어요. 씬들을. 근데 이제 그 씬들을 이제 편집하고 구성해서 뭔가 처음부터 그러니까 기승전결을 만들고 주제의식을 이렇게 관통시키고 뭔가 감동을 주려고 막 그렇게 막 만지기 시작하면 안 되니까 또 열나 많이 만져야 되니까 바꾸고 또 새로 하고 그 과정들이 힘들고 제일 힘들고 맞아. 그러다가 뭔가 조금씩 맞아 떨어지기 시작하면 또 다시 재밌고. 그러면 제일 재밌을 때는 초반에 뭔가 씬을 막 여러 가지를 만드실 때가 제일 재밌는 네, 거예요. 그때는 이제 뭐 최종적으로 이제 기승전결에 대한 생각을 많이 안 하고 하기 때문에 뭐 한계를 안 두고 막 하기 때문에 저는 그때가 재밌어요. 나도 근데 처음인 것 같은데 초반에가 제일 재밌는 것 같아. 뭐 아이디어가 막 나오고 맞아. 가지치기 전에 그리고 근데 저는 오히려 그 스토리를 이렇게 쫙 만들 때 그 만약에 무용공연 짠다 그러면 화이트보드에 원하는 씬 같은 거 다 붙이거나 적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맞추잖아요. 흐름대로. 그때 오히려 좀 재밌는 것 같아요. 뭐 맞아 들어갈 때. 근데 이제 이거를 무용으로 다시 매체를 바꾸기 시작하면 좀 어렵고. 저도 뭐 초반인 것 같은데 극초반. 다들 초반에 막 작업 시작하기 전에 구상할 때. 구상할 때. 아니 그러니까 뭘 딱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딱 떨어질 때가 제일 오빠 아까 전에 빨리 작업실 가서 이거 해야 되는데 하는 그 순간이 너무 째릿한 것 같아. 째릿해 요새 많이 쓰는데 째릿해. 째릿하대. 그래서 그때 약간 불이 확 붙어가지고 미친 듯이 약간 몰아쳐서 하다가
또 힘 좀 빠지면은 또 막 다른 자극들을 또 찾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시각적인 거에 약간 지치면은 뭐 음악도 좀 들었다가 뭘 했다가 약간 다른 그런 감각들을 찾아가다가 또 뭔가 탁 오는 그 순간순간이 되게 재밌는, 뭐 작업 중은 아니지만 어떤 그런 작업을 해야겠다라고 딱 마음을 탁 받는 그 순간이 제일 좋은 시간인 것 같은데. 그거 얼마나 걸려요? 만약에 그 첫 시작에서 끝날 때까지 평균적으로 작업이. 저요? 저는 뭐 대중이 없는데 별로. 근데 저는 되게 빨리 시작해서 빨리 끝나는 편인 것 같아요. 그 팡! 하고 그냥 딱 끝나는 스타일. 딱 치고 진짜 딱 끝나는 스타일. 네. 근데 막 진짜 고행처럼 그 작업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진짜 막 그 진짜 조금씩 그려서 진짜 막 매일매일을 쌓아 나가면서 하는 분들이 있는데, 와, 그건 저는 저 성격상 안 될 것 같고, 저는 그냥 딱 단타 빡 치고 딱 나가고 이런 느낌. 그래 좋네. 선생님 그 그림 그릴 때 스케치 다 해놓고 색칠 할 때 기분 안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이디어를 내는 중에 그 중에 몇 가지가 그림으로 이렇게 되잖아요. 그 조금 진행이 된 정도의 어느 정도 형태를 갖추고 뭔가 이렇게 완성이 되기 전쯤에 그 단계가 즐거운 것 같아요. 그냥 이미 내가 머릿속에 있던 것들 중에 하나를 픽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게 어느 중간쯤 갔을 때 그냥 너무 마음에 들면 기분이 좋은데 그 지점에서 만약에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 상태로 빠지고 있다 그러면 좀 약간 괴롭고, 근데 그걸 다시 수정하면 또 약간 좋고, 그러니까 그 과정 안에서 되게 노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아이디어는 막 엄청 샘솟는데 그 중에 그 모든 게 다 현실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시각화 되진 않으니까 그 과정 중에 이렇게 막 있던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딱 이렇게 픽돼서 그러니까 캔버스로 옮겨와서 뭔가 이렇게 딱 그걸 갖춰가는 과정 중에 봤을 때 그게 되게 매번 그렇진 않은데 어떨 때 너무 신기하다고 해야 되나? 그냥 없던 세상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 과정이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뭔가 구현이 될 때 느낌이 네. 좋구나. 근데 완성쯤에 다다르면은 이제 진짜 이제 딱 이게 끝나는 지점이 되면은 약간의 두려움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거 진짜 끝인가? 이게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게 맞나? 예를 들면 저는 사실 완벽한 스케치를 구상해놓고 그림을 그리는 편은 아니고 그리면서 계속 지우고 맞춰가고 해서 뭔가 비유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냥 그 약간 뭐 생물처럼 그 상태가 이렇게 되다가 어느 순간 딱 끝나는 지점이 있다는 생각으로 하는 편이어가지고, 그리고 그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그 과정 중에 괴로운 부분도 있지만 즐거운 부분이 많아야 이걸 끝나고 나면은 다음번에 또 그리고 싶을 거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요소, 막 나를 즐겁게 하는 요소에서 많이 이렇게 허우적 되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좀 더디게 끝나는 그림들이 꽤 많아요. 그림은 단순한데. 근데 그 혼자 작업하면 저도 이렇게 요렇게 해보고 뭐 저렇게 해보고 안 되면 다시 되돌아갔다 이런 걸 좋아하는데요. 이제 공연 같은 걸 하면 뭐 몇 명, 10명이랑 같이 해야 되니까 내가 미리 다 짜야 되고 맞아. 또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또 이렇게 같이 일로 가다가 다시 일로 가버리면 작업하는 게 이제 하늘로 날아가 버리니까 다른 사람의 작업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참 그립네. 그러니까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혼자 작업하면. 근데 엄청 부담스러울 것 같다. 다들 오빠를 쳐다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있죠. 근데 그게 또 그렇게 해야 또 작품이 나오는 거고. 네. 오빠는요? 정하겠었나? 뭐 난리 났네. 어디 저는- 바쁘네. 저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무대 연출을 할 때 소재를 고르고 그거를 실험을 해봐야 되고 집에서 뭐 이렇게 이번에 쓴 게 그냥 샤에다가 그냥 일반적으로 투명한 색인데 블랙라이트 비칠 때만 그림이 이렇게 나오는 염료를 제가 중국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이제 그걸 딱 실험할 때
딱 잘 되면 희열이 있는 것 같아요. 음. 눈에 보이면 이제 소재를 골랐는데 이게 안 되면 이제 스트레스 너무 받는 거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제일 좋을 때는 리허설 할 때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리허설 할 때 뭔가 리허설 할 때 되게 보면 이때 동안 생각했던 것들이 다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니까 그거 할 때 어떤 희열은 좀 말로 못할 정도의 어떤 전율 같은 게 느껴지면서 이렇게. 근데 그게 이제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이제 변수가 엄청 많은데 그걸 얼마큼 제어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얼마큼 보이냐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정이 너무 힘들죠 사실. 이거 했는데 아 이거 안 되겠네. 이거 했는데 안 되겠네. 이게 너무 많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조합시켜서 하나가 이제 보이기 시작할 때 저는 그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처음에 할 땐 조금 뭐 이렇게 팀으로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그때는 막 브레인스토밍 하고 할 때는 너무 재밌었는데 혼자 막 개념 잡고 이런 거는 너무 사실 괴로운 일인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지금 국가 지원금을 받아서 만드는 건데 이게 공익적인 목표도 있어야 되고 뭐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들어가야 되고 뭐 그런 것들 다 생각을 해야 되니까 글을 뭐 쓰다가 막 고치고 이 부분이 너무 저는 글 쓰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그런 부분이 제일 힘든 것 같고 눈에 시각적으로 보이기 시작할 때가 좋은 것 같습니다. 제일 희열을 느끼는 것 같아요. 오빠가 희열이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그러고 보면 내 개인 작업할 때는 한 순간도 재미없는 순간이 없는 것 같아. 처음 시작부터 마지막 공연 끝나고 뒤풀이까지 매번 좋은데 그 어떤 날은 너무 안 풀려서 좀 짜증나거나 스트레스 받아도 집에 갈 때는 엄청 가뿐하게 연습실에서 나가는. 왜냐면 이것도 과정이니까 그게 너무 재밌어. 매 순간 좀 살아있는 느낌이 들어서 뭐 이렇게 기복이 있는데 그 기복이 재미있고 희열 있다라는 틀 안에서만 기복이 있지 이 재미없음으로 가진 않는 것 같아. 내 개인 작업할 때 무조건 재밌고. 그래서 제가 공연하거나 이랬을 때 막 사람들이 뒤풀이 와가지고 뭐 공연 뭐 어때 뭐 만족감이 몇 프로 정도 돼 이러면 100%요 이러면 사람들이 막 정말 깜짝 놀라요. 어떻게 네가 네 공연이 100% 마음에 들 수가 있어? 내 거니까 내가 100%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면 진짜 이해 못한다고 하신 무용하시는 분들이 100%였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런 사람이 있나? 이렇게. 근데 난 매번 100%였던 것 같아요. 너무 재밌어서. 짜증도 안 나고. 신경이 신나고. 그 희열, 오빠가 말하는 그 희열이 희열. 늘 있어. 100은 또 느껴본 적이 없다. 100까지는 그 사람들은 이번에 희열로 좀 끝났는데. 별로지 않았어? 라는 아. 질문이잖아 나한테. 저번에 비해서 이번에 어때? 만족감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도 저는 100이요. 좀 졸댐이요. 이렇게. 마음가짐. 그거는 그렇지. 저는 좀 안 그래도 끝나고도 되게 힘든 편이에요. 오빠는 이게 여러 아쉽- 명이랑 했으니까 이게 아쉽네. 그렇지. 이게 아쉽네. 이런 생각. 이거 잘 끝났네 보다는 제가 약간 좀 부정적인 사람인가 봐요. 좀 보면 몰랐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채찍질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고행하네 고행. 힘들어. 삶이 고행하는. 그래서 힘든데 그래서 저는 약간 끝나고도 아쉬운 부분이 계속 생각이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뭔가 끝났네 이런 거보다는 다음에 할 때 이거 안 해야겠다. 이거 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왜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안 하고 싶은데 그 생각이 나요. 너 안 하고 싶은데 진짜 안 하고 아 이렇게. 나안 하고 싶단 말이야 그거. 부리치가 몸은 안 하고 아니 근데 네, 나처럼 진짜. 생각하잖아. 말하고 그러면 어른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발전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었거든. 너가 그렇게 100% 만족하면 그 다음에 발전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근데 내가 발전이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알고 저렇게 얘기하지? 이런 생각도 한 번씩 들거든. 내가 지금 100% 좋다는데 왜 100% 좋으면 안 돼라고 얘기하지?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 100% 좋다는 게 예를 들면 이 부분은 다음번에 이렇게 해보겠다 뭐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건 아닌 거잖아. 네. 만족한다는 네. 거는 그래, 그게 그렇지. 뭐 안 만족하지 않으면은 만족하기 때문에 발전이 없다로 바로 이렇게 결부되는 건 그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오빠는 이거 오빠의 질문이었잖아요. 언제가 재밌어요? 나도 작업 시작할 때가 재밌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소리를 좀 만들어야 되는 작업을 먼저 하다 보니까 저는 음악을 이렇게 뭐 정기적으로 배우진 않았습니다. 그냥 제가 좋아하던 그냥 컴퓨터 만지면서 요거도 해보고
저거도 해보고 그랬습니다. 그랬습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하면서 혼자 막 이렇게 저는 사실 영어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단어를 찾아본다기보다 뭐 이것저것 만져보면서 좀 찾아가는 스타일인데 그래서 제가 좋아했던 어떤 앨범을 이제 듣고 저는 어떤 연주적인 것보다 어떤 사운드적인 거 저는 되게 좋아라 해서 이 소리 어떻게 만들었지? 어떻게 해서 이런 루프를 썼지? 뭐 이런 게 되게 궁금해져서 그 소리에 가깝게 뭔가 찾았다 싶으면 이제 기분이 되게 좋아요. 아니 근데 난 프로파 음악을 들으면 뭐 약간 차 같은 거로 비유를 굳이 하자면 나한테는 저한테만 해당. 오미자 같은 느낌 있잖아. 그러니까 이 차 마시는 마시는 차 아니 이 차 아니고요. 페라리 이런 거 말고 그거 오미자처럼 엄청 다양한 맛이 나는 5가지 맛이 난다잖아 오미자에. 뭐 짠맛, 신맛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그 약간 사운드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시니까 각 어떤 악기에 대해서 이게 뭔가 재즈 전체적인 오케스트라의 느낌보다는 약간 그 각색이 되게 조화롭게 뭔가 다 다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있더라고. 최근에 들었던 앨범이. 그래서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저도 라이브 페인팅 하면 그 어떤 만약에 뭐 드럼 비트나 아니면은 그 악기의 어떤 그 뭐라 해야 되는지 이 플롯 뭐 어떤 이런 형식으로 따라갈 때가 있거든요. 갑자기 딱 들었을 때 그 악기가 되게 자극적일 때는 그렇게 그냥 붓터치를 때려본다든지 아니면 뭐 리듬이 있으면 그 리듬으로 그냥 흐름을 따라가 본다든지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오빠 그 음악 들을 때 항상 그런 요소가 재밌었던 것 같아. 따로따로 들어보는 그런 것도. 그래서 저도 그런 썩는 작업을 되게 재밌어 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땡스월이라고 같이 저희가 이제 12월 7일 날 발매되지 않습니까? 네. 또 발매가 새로운 되는데. 말투시네요. 네. 발매가 되는데 그 장르도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냥 레게 뉘앙스만 가져왔지 사실 그 레게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음악이거든요. 근데 박자나 리듬 그냥 엄리듬만 기타 루프만 그냥 있을 뿐이지 그 다른 요소들은 전부 다 다른 걸 다 썼거든요. 인트로 같은 음악 경우는 되게 저음이 많은 베이스 뮤직에 거의 들으면 뭐 영국 스타일처럼 느껴질 건데 2번, 3번은 또 되게 경쾌하고 레게스러운 장르가 섞여 있는데 최근에 막 하는 작업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이때까지 쭉 디제잉하면 들었던 것들, 좋았던 것들이 아까 말한 머릿속에 슝 갑자기 기염을 넣으셔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되면서 뭐가 나오는 것 다들 같아요. 아랫만 쳐다보시는데 이건 이렇게 쳐다보는 아니 이분은 너무 위로 가지고 다른 분들은 더 이게 손아저씨 이렇게. 이상할 수밖에 없어. 제만 이제 떠오르기 때문에. 뭔가 흥미로운 자기 어떤 작업에 소스가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다. 오빠 뭔가 썩는 거면 이번에 했던 게 비주얼이 잘 나오긴 했는데 그게 비주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그런 음악가들을 쓴 것도 약간 사람들에게 좀 새로운 경험을 느꼈으면 좋겠다, 새로운 감각을 느꼈으면 좋겠다. 네, 제가 원래 그런 거를 만들고 싶어요. 추구하는 방향이 그쪽인데 그것보다는 약간 너무 비주얼이 세서 좀 더 그런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어떤 경계를 넘는 그거를 좀 체험적인 경험을 못한 것 같아서 좀 약간 아쉬운 게 그 부분이 제일 크거든요. 그럼 관객들이 체험하는 거예요? 새로운 경험을? 오롯이? 그렇죠. 그 새로운 감각을 조금 느껴봤으면 좋겠는데 근데 난 이번에 완전 새로운 감각이었는데 아니 그 얘기 들어서 좋은데 그 전에 이제 그런 얘기 못 들어서 봤던 사람들한테 힘들었다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무릎 꿇고 계속 들었네. 그래서 약간 그런 게 좀 더 그러니까 어차피 예술을 하는 사람은 좀 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중들이 조금 더 새로운 감각을 느낄 수 있는 좀 더 이번 작업은 약간 비주얼적이 강했다면 조금 더 개념적이고 딥하게 들어갈 수 있는 거를 해보고 싶습니다. 오빠는 그거였잖아요. 우리 찌찌 촬영했을 때 오빠한테 예술은 송곳 맞아. 이었잖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역할이 돼야 된다는 거네. 저 송곳처럼. 개인적으로 그냥 이 조그만한 데서 그런 걸 진행해봐도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그래서 드네요. 여기서도 얼마나 규모가 너무 커가지고 여기서 해달라는 거네 지금. 해보자는 거지. 이게 만약에
조그마한 공간에서 사면에 완전 막힌 상태에서 암전 상태에서 했으면 좀 달랐을 암실 거. 뭐 이런 것처럼. 네, 완전 좀 다른 거기서 이제 밝아진 거 어둠만 계속 왔다 갔다 한다면 좀 다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긴 해서 감독님 왜 이렇게 웃고 계세요? 상상해 보시는 거예요? 아니 그 뭐 돈 얘기 많이 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내가 입고 있었던 거를 아니 그게 아니라 뭐 이런 거예요? 나 때는 말이야. 네. 아닙니다. 아니, 그 내가 입고 있었던 거를 계속 상기시켜줘가지고 나는 그 지금까지 뭐 하고 있었지 이런 생각이 또 들고 정환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저는 그거라 오빠한테 약간 캐주얼, 오빠 말씀하시듯이 캐주얼함이 조금 추가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좀 편안하게 하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 너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약간 신경 안 쓰고. 얘기 들었고 뭐 같이 도와줄 스텝도 지금은 좀 많지 않은 것 같아서 네 그걸 만들어 좀 자그만하게 계속 해보는 것도. 오빠가 인스타그램에 1분씩 올리듯이 오빠도 그냥 작게 그냥 보든지 말든지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하면 그렇다 좀 장산 위에서 하는 거예요. 뭐 새벽 4시에 올 수가 없어. 그럼 좀 더 딥하게 가보겠다네, 오빠는. 조금 더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비주얼로만 확 조지는 그런 느낌이 강해서 그렇구나, 이거는. 껌맛. 소리 치지 마세요.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야니 영상 무시하지 마라 어이 씨 맞겠는데, 오늘. 이제야 커뮤니티 같네. 이제야 커뮤니티 같아. 코드를 까야 돼. 커뮤니티. 하나씩 까세요, 여러분. 언니는 있어요, 혹시? 저요? 저는 뭐, 저 맨날 오브제 써가지고 어. 이미 명명한 것들을 막 조합하는 것들을 많이 했는데 저도 오빠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완전 그런 요소들 다 빼고 딥하게. 네, 뭐 색만 쓴다든지 아니면 그런 아까 전에 쌤이 말했지만 뭐 약간 그런 오브제도 안 쓰고 나로만 온전히 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이 뭘까? 그러니까 어떤 형태적인 것도 약간 조금 벗어나 보고 싶고 항상 뭔가를 그렸었으니까 그래서 그 추상을 좀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요즘 최근에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 뭐 인스타나 이런 걸로밖에 어떤 추세를 읽지밖에 못하지만 서울에 내가 매번 가서 공연을 보는 것도 아니니까 전반적으로 그쪽으로 방향이 좀 틀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다원, 소스 넣고 뭐 막 획기적으로 뭔가 같이 섞어가지고 뭐 믹스처 막 이런 게 좀 유행이었으면 요새는 좀 더 미니멀하게 진짜 오롯이 어떤 장르 이쪽으로 가는 게 좀 그런 작업들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사람이라서 그 추세에 약간 우리 또 흐름에 너무- 민감할 수도 있지. 너무 또 많이 했으니 이제는 또 조금 안 하고 싶다 뭐 이런 거일 수도 있을 맞아, 것 맞아. 같고 그다음에 최근에 뭐 좋아하는 작품이나 이런 건 딱히 뭔가 꽂혀 있는 게 있습니다 요즘에. 요즘 촬영하는 거에 되게 꽂혀 있어요. 계속 인스타그램에는 짧게 만드는 영상 최근에 몇 개 올렸어요. 그러니까 재밌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더 넓어진 내 음악 뮤직비디오를 내가 만들어봐야겠다. 오고 그 다음에 핸드폰하고 요거는 건 한계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캠을 하고 싶은데 이제 너무 쨍한 거 싫으니까 또 옛날 느낌 내고 싶어서 겉멋 약간 넣어서 그걸 이제 살려고 했던 거죠. 목적은 이제 최근에 그걸 이제 보면 유튜브 같은데 뭐 촬영 각도 요런 걸 찾아보고 있거든요. 그게 되게 재밌어요. 저는 요새 빠져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방망래 할머니. 진짜 이제 봤어요 그거를. 너무 늦게 빠져가지고 저도 할머니들 컨텐츠 되게 좋아하거든요. 일라논나 할머니나 아니면 방망래 맞아, 할머니. 맞아. 근데 최근에 본 최고의 영상 중에 하나가 남의 이야기는 다 같은 거야 라고 하시는 게 깜짝이야. 있거든요. 야, 나갈 수 있어? 몰라? 팬들이라고 안 하고 편들아 편들, 라고 하시거든요. 편들, 맞아. 편들아 뭐 남의 장단에 춤추지 마. 네 장단에 춤을 추면 네 장단에 같이 춤추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올 거야. 그러니까 남들이 하는 얘기는 다 같은 얘기니까 그 얘기 듣지 말고 너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냥 해버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본인이 지금 74세인가? 71세인가? 그러신데
인생이 이렇게 뒤집힐 줄 자기는 몰랐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인생이 뒤집힐 줄 알았으면 그렇게 안 살았을 텐데 내가 지금 뭐 구글에 초청받고 이러시는 분이잖아. 근데 내가 지금 제일 부러운 건 너네가 젊은 게 제일 부럽다는 거야. 그래서 그 할머니 그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뭔가 진짜 어른한테 어떤 피드백을 딱 듣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할머니처럼 할머니 얘기하시는 대로 한번 살아봐야겠어. 그래서 오늘 뭔가 커뮤니티에서 언니가 이거를 공유했으면 좋겠다 했잖아.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이상한 에너지가 딱 올라와요. 인생 조언. 박막내 할머니 인생 조언. 최고예요. 그렇구나. 저는 그냥 중경 삼리 봤거든요. 얼마 이제? 전에. 벨루다 벨루. 아니 근데 그거 너무 좋더라고. 계속 곱씹게 돼. 어떤 거? 처음 거, 두 번째 거? 전 처음 게 좋던데요. 일단 금성무가 너무 잘생겨서 계속 보게 돼. 취향이 딱 나뉘던데. 나는 두 번째 거. 그렇대. 보통은 아닙니다, 여러분. 뭐 어쨌든. 네. 언니가 추천하는 건 그러면 음악을 좀 더 들어갔으면 좋겠다. 왜냐면 다 봤는데 한 번 더 만약에 그 영화를 보게 된다면 그냥 중심점으로 보았으면 좋겠는 거는 다 아는 음악이 그렇게 진짜 느껴지는지. 얼마나 조금 좀 신선하게 느껴지고 저는 진짜 그 무드가 탁 뭔가 한순간에 뒤바뀌는 그런 느낌을 좋아하는데 거기에 그런 장면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옴니버스 시기잖아요. 근데 그걸 교차되는 그 지점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요즘 당근마켓에 빠졌는데 오 마이 갓. 당근마켓이 너무 좋아요. 뭐 싸게 살 수 있는 것도 좋고 하지만은 일단은 좀 그러니까 내가 좀 내 자신한테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당근마켓에서 뭐 사고 싶으니까 당위성을 내 자신한테 줘야 되는데 싸다 아니 뭐. 환경 때문에 환경. 나는 새로 만들어진 제품을 소비하지 않는다. 그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환경이 파괴되거든요. 또 10년 전에 비해서 우리가 소비하는 제품이 지금 뭐 몇십 배가 늘어났대요. 근데 그 제품들을 만들기 위해서 환경이 오염이 되고 그 또 제품들을 폐기하기 위해서 또 환경이 오염이 되니까 나는 이제 내한테 어떤 정당성을 주기 위해서 그래 나는 이제 환경을 환경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포기하셨다는. 중고 물품만 사겠다. 근데 그래서 사는데 이제 또 미스하는 것도 많아. 그러면서 내가 이제 조금 이제 청자켓도 샀는데 색깔이 마음에 안 드니까 이제 색깔도 바꿔보고 여러 가지 블리치 이렇게 락스웨가 하고 뭐 여러 가지 리폼이나 이런 것도 이제 좀 하면서 그게 좀 취미가 됐는데 이게 너무 좀 환경 때문에 새 물건 살 때보다 돈 더 많이 쓰는 것 같아. 맞아. 작게 여러 개 사니까. 그런데 이제 그게 좀 좋아서 근데 참 바보 같은 게 그 1,000원, 10,000원 싸게 살라고 4시간을 갖다가 한 4-5시간 쓰고 있는 거야. 맞아. 그 시간에 일하고 그냥 비싼 거 사면 되는데 에너지를 또 들이시는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당근마켓을 하는 건 아니니까 그게 되게 재밌지 않아요? 그 시간이. 너무 재밌어. 그래서 이제 저도 환경 때문에 아까 캔커가 옛날 거. 그래서 아무튼 저는 당근마켓을 좋아합니다. 저는 사실 꽂혀있는 게 지금 없어가지고 생각을 못했어요. 미안하. 미안하네. 또 미안하네 이거. 계속 그것만 생각하다가 네, 그거에 꽂혀있었죠. 얼마 전 공연까지 꽂혀있었고 그거 말고 딴 거를 하나도 할 시간이 없어서 하나도. 이제 가방이 하나 나가 끊어졌는데 줄이 그걸 메고 계속 다 가방을 사용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래? 완전 지금 빠져있었구나 꽂히는 진짜. 거지. 지금 저 자신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이걸 계속 그러니까 삶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이걸 계속 이어갈 건지 말 건지. 방금 당근마켓 말씀하셨는데 삶에 대해서 이게 지금 뭐가 됩니까? 캠퍼는 얘도 안 하는 캠퍼가 얘기하는 사람처럼. 진짜로 꽂힌 게 없어. 캔커가 중요하죠. 좀 쉬고 너무 작업에 빠져있다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어. 이게 꽂힌 스위치가 언니 말하는 누워있고 것처럼 빨리 전환이 안 돼.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 있고 싶다. 누워 있고 싶대요. 지금 빨리 집에 가고 아니 싶대요. 저는 요새 꽂힌 게 이제 좀 제 시간에 집에 이제 일찍 들어가가지고 밥 먹으면서 좀 유튜브도 좀 보고 좀 자고 그게 좋구나. 이런 거 하고 싶어요.
맞아. 그 고기 꽂히고 싶었어. 예전에는 오빠 그때 집에 놀러 갔을 때만 해도 항상 주말에는 밖에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을 것 같아. 아 이제 안 나가. 그러니까 바뀌었네. 에너지를 완전 다 쏟았네 거기에. 그러니까. 진짜 꽂혔네. 그것도 약간 중독인데 계속 놀러 가고 놀고 싶은데 어. 또 몇 달간 안 놓으니까 딱 귀찮아서 안 나가가지더라고. 오빠 그러면 일단은 지금 쉼이 좀 필요한 걸로. 네. 심해 꽂혔어. 저도 사실 딱히 막 꽂혀있는, 엄청 이렇게 꽂혀있다는 사람, 그러니까 몰입해 있는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니까 갑자기 생각났는데, 저도 이런 약간 일종의 환경이랑 비슷한 테마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발견한 무슨 작가님의 작품 사진인데, 이름이 닐수우도? 일수우도? 네. 근데 그럼 대지 예술가? 그러니까 자연물만 가지고 어떤 걸 만든 다음에 돼지? 그거를 돼지. 기록으로 돼지 넣어. 예술가 돼지 아니고 예술가. 돼지 말고 돼지. 랜드. 랜드 아티스트. 미쳤나? 네. 뭔가 그런 유의 작가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못 하다가 찾아보게 됐는데 그냥 그분의 그 작업 중에 너무 마음에 들었던 몇 가지 어떤 사진들이 그냥 진짜 나뭇잎 있잖아요. 네네. 이렇게 이파리 생긴. 언니 그 카톡에 있고. 아, 네네네. 어. 이렇게 생긴 나뭇잎에 이파리의 한 이파리마다 이제 그 꽃잎을 이렇게 올려놓고 그거를 강물에 이렇게 다 띄워놓은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예쁜 거야. 그냥 누군가의 그냥 되게 아름다운 행동. 우리가 또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옛날에나 뭐 어딘가에 시간이 있을 때나. 근데 그거를 이제 본인이 하는 행동이 예술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그걸 어떨 때는 엄청 큰 스케일로 막 나무가지를 모아서 이렇게 큰 종지 같은 걸 막 만들기도 하고 또 그런 거 보니까 그냥 가끔씩 그림을 그린다, 뭐 내가 어떤 창작 활동을 한다고 하면서 뭔가 이렇게 이게 과연 되게 가치로운 건가라는 어떤 그런 의문들이 되게 많이 들잖아요. 하고 나면 또 이만큼의 막 뭔가가 생기고 처치곤란한 뭔가가 될 때도 있고 그럼 그럴 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뭔가 아름다운 걸 만들고 싶은데 그게 어떤 방법이 있을까 하다가 그 사람도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 할아버지 있던데 보니까 그냥 너무 그게 그 사진 한 장에 그냥 탁 이렇게 꽂혀서 찾아보다 보니까 그것도 작품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과정 자체도 너무 약간 드라마틱하기도 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막 생각도 나고 그래서 나중에 나도 뭔가 꼭 저런 형태는 아니지만은 그런 울림이 있는 뭔가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어서 근데 꼭 시간 되시면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연이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저 아침마다 이렇게 강아지 산책시킨다고 이렇게 강정 뒷길로에서 사람 좀 많이 없는 곳 보는데 아침 되면 이제 내가 진짜 뭐 많은 걸 생각하고 많은 걸 판단하고 있구나를 매일 느끼거든요. 뭐 산책은 하고 있지만 머리로는 계속 이제 뭐 어떤 생각을 한다. 어제 뭐 어떤 일이 있었다. 아니면 뭐 작업을 했는데 뭐 계속 꽂히다가 순간 좀 조그마한 들판 같은데 그걸 딱 보면서 와 너무 좋다. 내가 이렇게 좋은 걸 놔두고 이런 생각에 잠겨 있다니 항상 이걸 깨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해야겠고 계속 이렇게 조금씩 깨진다면 일상에서도 뭐 작업에서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내가 가지면서 작업을 할 수 있겠구나를 생각을 되게 많이 가지게 되더라고요. 오늘 소감 알려주세요. 이렇게 몇 조지? 아니 왠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 이거 다음에 또 영상이 있나? 그러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이게 끝이에요. 끝입니다. 네. 커뮤니티는 원래 술 먹으면서 해야 되는데 네. 이제 술 먹을 거예요. 카메라 끄고 커뮤니티라고 생각하지 감안하시고 봐주시면 감사. 기획시읒. 기억시. 먼저 원하시는 대로 해보세요. 왜? 원하시는 분이 먼저 해보세요. 원하시는 분 네 분 중에 별 소감이 없으신 모양이에요. 오늘 반장님 같으시네요. 들으시다. 며칠 전에 인터넷에서 봤는데 성이 왜 생겨났을까? 그러니까 김씨, 이씨 이런 거. 아니요 남성 여성. 그러니까 죄송해요. 캐슬 생각했다 난 또. 난리다 다들. 그 무성생식이 있잖아. 성이 없는 동물들 그래서 자기 복제하고 네네네. 그렇게 사는 동물들도 있는데 그 성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그런 동물들도 있는데 왜 성이 있냐면은 무성생식을 하면
DNA의 변화가 별로 없대. 어. 근데 그 흑수를 빨리 번식하고 개체 수를 늘리는데 흑수 짧은 시간에 만들 수 있는데 그렇지만 DNA의 다양성이 별로 없어. 왜 이렇게 웃기지? 약간 가스 중독된다. 근데 이제 성이 있는 동물들은 이제 다양성이 있다. 그 교미를 하고 이제 그 단어를 얘기를 못 하겠네. 그럼 이제 DNA가 또 다양해지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어떤 한 가지의 바이러스나 이런 데 이제 취약하지 않고 더 건성을 하기 때문에 이제 한 세대가 이제 그 다음 세대 넘어가는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성이 있대. 그래서 성이 있다는 이제 동물학적인 면에서 본 건데 내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은 그 전체주의적인 사회가 위험한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결국 하고 싶은 말이 생각이 다르니까 좋다. 생각이 다르니까 좋다. 생각이 달라서 좋다. 네, 그래야 건강한 사회다. 그래야지 어떤 사건이나 인물로 아니면 어떤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인해서 망하지 않고 이렇게 잘 살 수 있다. 이겁니다. 나 중간부터 누가 나 좀 말려줘. 누가 나 좀 말려줘. 나는 전체주의 나왔을 때 완전 빵 터졌어. 아니 근데 어제 비슷한 걸 봤는데 인지심리학자인가 그분이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단결이 잘 되는데 다른 거에 대해서 너무 인정하기가 힘들 수밖에 없다. 그거에 대한 예로 무슨 예를 드셨냐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뉴스를 보면 특히 날씨 뉴스를 보면 기겁을 한대. 어떻게 전국에 비가 온다는 소리를 할 수가 있지? 맞아. 전국에 비가 올 수가 없는데 대륙은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다 그렇잖아. 근데 우리나라는 그만큼 작은 나라에서 찌지고 뽑고 막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열심히 사는 민족들이니까. 근데 단결은 잘 되는데 그만큼 다양성을 인정하기가 힘들다. 얘기 하고 싶네요 갑자기. 석진 오빠 저 얘기 하는 그래. 그래도 당일 민족이라서 그럴 수도 있어. 그렇지. 네네. 항상 허경민 선생님이 하시는 주장 중에 하나가 단일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이 있다. 단일 민족. 이게 또 맥이 있는 말이었네. 그렇지. 다행이다. 소감. 소감이요? 네. 그걸 받아서 하세요. 먹이신 것 같은데. 저는 제가 이렇게 말해가지고. 머리 아파. 맥였네. 왜 이렇게 재밌지? 그러니까 진짜 웃기다. 저도 뭐 다 동의를 하고. 이하동문입니다.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저번에 GT에서도 말했는데 다 다양함이 엄청 많은 사회가 이제 맞아. 좋은 그거 사회잖아요. 그렇지. 그게 리스펙 될 수 있는 사회고 맞아. 많아야지 어쨌든 존중이 그 부류가 많아야지 존중이 되니까 그 좋은 것 같습니다. 소감이 이게 소감인지 모르겠는데 말하면 즐거웠어요. 거짓말. 되게 사실 집에 있었으면 되게 우울해 있을 건데 나와서 사람 만나고 하니까 되게 즐겁게 보낸 것 감사합니다. 같아요. 그래도 집에서 누워 있잖아. 그렇죠. 제일 좋다며 그게. 행복하다미. 행복한데 기분 안 좋은 데도 있는. 몸은 편한데 하면서. 몸은 편한데 이제 머리는 좋습니다. 오빠가 너무 시작을 잘 열어주셔가지고 분위기가 좋다. 하네. 역시 드디어 이제 마지막 때니까 이제 미주 언니.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다 그럴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 그 석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면에서 저도 계속 초대 안 해주셨으면은 되게 루틴한 어떤 오늘도 똑같은 어떤 뭔가 해야 될 일을 하고 그랬을 것 같고 그리고 그런데 거기서 나와서 이렇게 제가 평소에 못 만나보는 어떤 또 다른 분야에 계신 분들이랑 다른 분야는 아니지만 어떤 다양한 분야에서 어떤 것들을 하고 계신 분들이랑 또 이렇게 약간은 진지하면서 오피셜한 어떤 뭐 질문들 이런 준비된 어떤 그런 환경 때 덕분에 이렇게 또 갑자기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속의 얘기들을 듣게 돼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술자리를 해도 사실 이런 얘기가 하긴 하지만 뭐 어떤 예열이 아주 이렇게 또 한참을 가거나 아니면 또 몇 번 보고 편안한 사이여야만 또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맞죠. 근데 약간은 조금 이렇게 첫 텐션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이 말을 하고 싶어. 제발 나를 좀 말려줘. 속으로 막. 그 부분 너무 재밌을 것 같아. 짱이야. 어떠셨어요? 즐거웠고 네, 즐거웠습니다. 아니 캠코더 얘기할 때로 너무 텐션이 달라가지고. 아니 얌스 제일 1회 제가 치치 출연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계속 뭐라고 해야 될까? 뭔가 머릿속으로 이렇게 정리하면서 어떤 인터뷰를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보여주고 싶은 어떤 모습. 그래서 저는 되게 엄청 멋있다고 착각하고 살았더라고요. 실제로 보니까 그런 비춰지는 모습 이런 거 봤을 때 그냥 고만고만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오면서 그냥 사전 아침에도 이제 산책하는데 뭐 정리는 하지 말자. 와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내 수준대로 얘기하자. 그래서 그거 캠코더 보면서 녹음하고 그런 거야. 보면서 내 수준대로 이야기하자. 같은. 같은. 그래서 이런 또 자리가 생겨서 또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뭐 다른 뭐 생각이나 인터뷰하는 자리가 있으면 더 재밌게 편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좀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아까 세미 오피셜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좀 뭔가 좀 뭐 즐거운 얘기도 하지만 뭐 평소 때 잘 안 하는 얘기를 맞아, 이렇게 맞아. 여기서밖에 할 수밖에 없는 얘기 있는 것 같아요. 전체주의야? 이런 모습 처음이야. 그래서 이 어느 정도의 그 공식적인 것도 좋아. 네. 다행이다. 저도 뭐 뭐라 해야 되지? 우리끼리 있으면 진짜 언니 말대로 예열이 오래 걸리고 꺼내기 약간 부끄러운 것들이 많잖아. 예술을 어떤 부위라고 생각하세요? 판입니다. 진짜. 아닙니다. 뭐 이런 거 이런 그런 걸 모를 그것도 없고 사실은. 근데 이게 좀 부끄럽지만 오피셜 하니까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거를 좀 진지하게 고민을 그나마도 해볼 수 있는 자리가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또 그거를 너무 또 심각하게 받아주셔가지고 그러게. 너무 즐거웠던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항상 이렇게 뭔가 같은 업계, 같은 비슷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랑 인터뷰하거나 얘기를 하면 제일 좋은 게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대도 안 하는 짓 한다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런 어떤 무의미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이지만 나한테는 엄청나게 유의미한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대단한 척하면서 모든 일을 뭐 내 힘으로 한다고 해도 다른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나 내 가까운 사람들이 나랑 얘기를 할 때 은연중에 나한테 그거 뭐라고 이런 뉘앙스를 뿜게 되면 입이 탁 다물어지는데 그래도 이렇게 뭐 저희가 준비한 공간에 뭐 같은 음식을 같이 나누면서 비슷한 이야기들을 주제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되게 좋다. 그리고 당연히 저희가 치치라는 과정을 겪으면서 많은 아티스트들을 만났기 때문에 오늘 뭐 타치타치를 할 수 있기도 했겠지만 응해주시는 게 사실은 진짜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엄청난 일이죠. 일단 와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지금 또 코로나 때문에 막 다들 난린데도 같이 뭐 맛있는 거 먹고 웃으면서 뭐 어떤 데 하이퍼로 어떤 데 완전 로우로 가가지고 감당 안 되는 때도 있었지만 저는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와주신 걸로 감사. 네. 감사. 기획시에. 네가 중간이야. 그렇지. 어쩔 수 없다.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할게. 그럼 오빠가 이렇게 타치, 타치 타치. 이렇게 해줘. 참. 아니, 할까요? 자, 시작. 타치.